전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전기 라이더들이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주행거리입니다. 이 주행거리에 대한 항상 걱정이 있습니다. 이 주행거리, 배터리가 있을 때랑 배터리가 없을 때 차이가 엄청나니까요. 주행거리. 이 주행거리가 내가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마지막 목적지에 갈 동안 남아있는 거리가 많으면 정말 기절합니다. 전기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배터리가 오프된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일반 자전거에서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것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항상 그 걱정이 있습니다. 배터리 떨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페달링을 많이 하면 주행거리를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막상 늘어나도 또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세이프티 기능 아니면 전기자전거 보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역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가려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에 낮은 배터리를 마지막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력을 조금 낮춰서 큰 출력이 안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낮춰서 조금씩 약하게 보조를 해주면 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시작은 한 5년 전쯤 됐습니다. 5년 전쯤에 저희가 바팡에 AS 교육을 갔다가 바팡의 그 연구원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배터리, 실제로 전기자전거 타신 분들 압니다. 마지막에 34V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한 20% 미만으로 남았을 때 이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20% 남았을 때 34V 이하면 오르막이 심할 때 과부하 한번 잘못 주면 딱 커팅이 들어가면 이 남은 배터리가 잠겨버립니다. 실제 한 20%의 배터리가 배터리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잠겨버리는데, 이 잠겨버리는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바팡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출력을 줄여서 약하게 살살 뽑아서 사용하면 이 나머지 남아있는 20%를 15%, 18%까지도 뽑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해봤는데, 당시에 UART 기술로는 서로 이렇게 컨트롤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기능을 만들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캔 통신 방식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캔 통신 방식에 이 방법을 넣어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M300 캔 통신부터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아크틱에도 이 비슷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력이랑 이런 게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캔 통신 방식의 바팡의 모든 캔 통신 방식은 이 기능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모릅니다. 보시는 제가 현재까지 확인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 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모타 회사들은 다 검증을 일일이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팡의 캔 통신 방식이 못하는 이 방법이, 제가 제안했던 이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재미있게 이 방식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방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추운 날 일부러 라이딩을 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경고음 나오고 바닥까지 그냥 배터리를 완전히 다 쓰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 놀라운 결과를 하나하나 찍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스 오르려면 8kg, 실제로 8kg에서 끊어지는지 테스트 겸 잔량 테스트를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인지는 8kg, 파워는 몇 W가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세 번째 파일입니다. 자, 출발할 때는 역시 최대 전류가 들어갑니다. 최대 전류가 80W 정도. 가속은 안 됩니다, 당연히. 63분을 달렸고요. 21.24km. 그리고 레인지는 이제 2km로 줄었습니다. 파스 5에서 2km 나왔으니까 이제 거의 앵꾸될 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되고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와트수는 계속 70에서 80 유지입니다. 페달링 돌리면 그대로 80이고 다시 파스를 낮추면 파스 1에서는 20W, 2에서는 40W, 3에서는 3, 4, 5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1, 2는 약하게 되고 3, 4, 5는 최고 수익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 드립 나오고 오디오 나오고, 와, 레인지가 두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 앵커 시키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2km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멀어진 게 2km가 나왔고 드디어 어링 사인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차를 돌리겠습니다. 자, 깜빡이면서 2km로 줄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배터리 표시가 깜빡깜빡하죠. 사각형이 깜빡깜빡하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2km로 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무실까지는 한 2km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km 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출력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드디어 파워가 끊겼습니다. 자, 파워가 제로고 켜지긴 하는데 실제로 전기 지원이 안 됩니다. 자, 요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드리븐이고 오디오, 레인지는 0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비슷하게 맞네요. 0이고요. 타임은 75분 25.2km를 탔습니다. 배터리 마지막에
33V 되고 나서 그때부터 탄 게 25km 정도 탈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계기판만 나오고, 꺼지는 게 아니고 계기판만 나오고 0입니다. 자, 이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야마하가 멀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1km 가는데 2W밖에 안 먹기 때문에 에너지 보조를 조금만 해줬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자, 어떤 기능을 넣었냐면요, 저희가 33V 정도 되면 실제로 15% 정도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는 거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오르막에서 단 한 번 스로틀이나 출발을 좀 심하게 하면 바로 300W, 400W 들어가면서 전압 다운으로 커팅되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도 많지 않고 한 15% 정도 남았는데, 이 15%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자, 15%가 남으면 보통 배터리 바 표시를 할 때 마지막 바 5칸 중에 1칸이 남습니다. 그리고 15%보다 더 내려서 한 5%, 3% 남으면 이 1칸도 없어지면서 빈 박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표시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2% 남았을 때는 이 빈 박스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거를 정확하게 잘 활용해서 배터리 앵고 안 나는 이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33V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33V 정도부터 적용하는 배터리 안전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안전 모드라는 게 뭐냐면요, 딱 33V에서 전압이 도달을 하게 되면 컨트롤러에서 출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 M300 모터 350W를 적용하고 있는 36V 18A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M300 모터, 벨로스타에서 주문 제작한 겁니다. 이 모터는 85W를 제한했습니다. 100W 미만에서 85W 정도로 최고 출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요, 파스 5를 놔도 최고 출력은 85W 밖에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파스 1을 놓으면 물론 25W, 30W고요. 2에서 50W, 3에서 80W급으로 올라가서 4, 5는 똑같이 80W로 제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3V부터 29V, 저희가 29V 커팅으로 세팅을 했는데요, 요 내려갈 때까지 계속 전기를 뽑아 쓸 수 있습니다. 뭐 85W 정도 출력을 당겼으면 실제로 1V 드랍이 안 됩니다. 1V 미만의 드랍이니까 마지막에 남은 배터리 제가 볼 때는 한 2%, 3% 남기고 다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85W를 이용하면서 파스 5를 놓고 정말 배터리 앵고 날 때까지 타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앵꼬를 거의 안 내봤습니다. 미리미리 충전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근데 이번엔 테스트하기 위해서 0도 정도 날씨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봤는데, 워링 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력 제한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33V부터 29V까지 약 4V, 15% 에너지로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요? 실험적인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3에서 29V까지 드랍될 때까지, 그리고 저희 배터리 크지도 않잖아요. 36V 10.5A 이 작은 배터리 하나로 마지막에 15% 남은 배터리 용량으로 25km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파스 5로. 왜? 파스 5를 놔도 어차피 85W밖에 전력을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으로 제가 77분간 평속 19.8, 77분 정도를 계속 라이딩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33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전압입니다. 그 정도 전압에서 25km를 더 달릴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이 85W만 지원돼도 평속 20을 내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다리 힘이 낼 수 있는 보통 상용 출력이 150W거든요. 150W에 80W가 보조를 해주면 70W, 반만 내서 평속 20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25km를 더 달릴 수 있다면 주행거리에서는 공포는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당해보신 분만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름성이 좋게 만드는 게 원칙이고요. 중앙구동 모터는 이 구름성 때문에 그 배터리가 떨어져도 허브 모터에 비해서 제가 볼 땐 반 이상 힘이 적게 듭니다. 허브 모터는 센터 모터 방식보다는 2배 이상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앵코가 됐을 때, 전기가 없을 때. 그렇지만 여기서 또 세이프티 기능이 들어가서, 안전 기능이 들어가서 85W가 밀어준다는 얘기는, 그럼 85W로 오르막을 못 올라갈 거 아니냐? 85W로 오르막을 못 올라갈까요? 허브 모터는 못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허브 모터는 85W 지원하면 진짜 있으나 마나한 정도 출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센터 모터는 85W지만 기아를 1단으로 올리게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동영상 중에 제가 심한 오르막을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심해도 85W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력이 기존의 6W에서 이 기능이 없는 자전거의 경우에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400W까지 밀어 넣더라고요. 33V에도 400W까지 밀어 넣는 게 맞는데 이 기능을 작용하는 33V가 되면 딱 85W밖에 안 밀어주니까 아무리 심한 오르막에서도 전압이 1V 이상 드랍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드랍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아를 일단 넣으면 속도가 늦어질 뿐입니다. 제가 영상 보시면 8km로 이렇게 속도는 떨어지는데 속도가 늦어질 뿐 어떤 오르막도 페달링 같이 하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막 차이는 센터 모터냐 후브 모터 차이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티 기능은 센터 모터에서만 적용 가능하지 후브 모터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실제로 이 실험적인 결과 25km라는 기능은 엄청난 기능입니다. 25km를 전기가 지원을 해주면서 달 수 있는 거랑 전기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가는 거는 정말 타보신 분들만 압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런 기능, 안전 기능, 세이프티 기능을 저희가 M300 울트라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배터리 앵고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달릴 수 있습니다.